오늘 주제는 냉장고에 넣으면 하룻밤 만에 독으로 변하는 음식 7가지입니다. 매일 냉장고를 열고 닫는 우리지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거의 모르죠. 냉장고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라이프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속의 숨은 건강의 비밀을 풀어드리는 곳이에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식탁 위에 사소한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매번 새로운 의학 연구와 생활 속 팁을 담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장을 보고 오시면 식재료를 전부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대부분 그렇죠. 상하면 안 되니까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냉장고는 언제부턴가 안전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간 순간 일부 음식은 살아있는 성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룻밤 만에 말 그대로 몸에 이로운 것이 해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죠. 76세 김선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에 신경이 많으셔서 좋은 음식, 영양식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째 이유 없이 염증 수치가 높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때 어머님이 작성해둔 식단 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신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늘이었어요. 그것도 냉장고에서 꺼낸 마늘이었죠. 사람들은 냉장고를 청결하고 깨끗한 보관함으로 생각하지만 냉장고 속 차가운 공기는 살아있는 식재료에게는 잔인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 같은 뿌리 식물은 냉기에 노출되면 호흡이 막히고 세포 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그 귀한 영양 성분이 스스로 분해돼 버립니다. 일본 오사카대 식품보건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섭씨 4도의 냉장 상태로 24시간만 지나도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다고 해요. 알리신은 항균과 염증 억제 작용으로 유명하죠. 즉, 냉장고에 넣는 순간 마늘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양념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마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 감자, 양파, 꿀, 빵, 토마토 등도 냉장 환경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영양을 잃습니다. 바나나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 과일이라 냉기를 견디지 못하고 감자는 추위를 피하려다 몸속 전분을 당으로 바꾸죠. 이런 변화가 결국 독성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거의 몰랐습니다. 냉장고는 20세기 이후 가정의 필수품이 되면서 보관의 혁명을 가져왔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식습관을 무너뜨린 부분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냉장하면 다 괜찮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몸에 익혀왔죠. 하지만 냉장고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단순히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변화가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비밀은 식품의 생명력에 있습니다. 땅에서 자란 채소나 과일은 수확 후에도 숨을 쉽니다. 그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온도와 습도에 따라 내부 효소가 계속 작동하죠. 그런데 냉장고 안은 너무 차갑고 건조해서 그 미세한 호흡이 멈추거나 왜곡됩니다. 이때 영양 성분의 구조가 깨지고 당분이나 산소가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면서 세포 안에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좋은 성분이 독성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코넬대 농업생명과학부 실험에서는 감자를 냉장 보관했을 때 단 7일 만에 전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 환원당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 성분은 120도 이상의 열을 만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튀기거나 굽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그 독을 함께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냉장고 안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제각각 잘못된 환경에서 조용히 변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도 차, 수분, 공기 흐름 이 세 가지가 식재료의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 쪽은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한데 대부분 거기에 계란이나 우유를 두시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유는 찬 공기보다 일정한 저온이 필요하고 계란은 미세한 균열로 공기가 드나들기 때문에 문 쪽에 두면 세균 증식이 훨씬 빨라집니다.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온도별로 다른 생태계를 가진 복잡한 공간이에요. 각 층마다 미묘한 기류와 습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층은 건조하고 온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습하고 차가워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영양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심지어 독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대체 냉장고에 뭘 넣어야 하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냉장고가 필요한 음식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냉장고에 넣는 순간 스스로 변질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가고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변하는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파리 꼬이면 어쩌나 싶어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 두시죠. 하지만 그건 바나나에게 혹독한 형벌이에요. 바나나는 본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 추위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습니다.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벽이 얼어 터지면서 껍질이 까맣게 변하고 속이 물컹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영양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는 과정이에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는 단 3일 만에 비타민 C의 8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산화에 민감한 성분인데 냉기와 습도가 맞물리면 세포 안의 효소 활동이 멈추고 결국 영양소가 산화되며 소멸됩니다. 그래서 냉장 바나나는 맛도 텁텁하고 향도 사라지죠. 몸에 좋은 과일을 일부러 죽은 과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에요. 바나나는 실온의 바람과 빛을 좋아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면 당분이 천천히 숙성되면서 풍미가 깊어지고 면역에 좋은 폴리페놀 농도도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만약 오래 두고 싶다면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세요. 에틸렌 가스의 배출을 늦춰 숙성을 조절해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 냉장고에 넣지 않고도 훨씬 오래, 훨씬 맛있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자로 넘어가죠.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감자는 추위를 느끼면 살아남기 위해 비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속 전분을 당으로 바꿔 체온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당이 문제예요. 영국 식품기준청 FSA의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된 감자는 단 일주일 만에 환원당의 양이 상온 보관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발생합니다. 이 환원당이 아미노산과 결합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을 만들어내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 물질을 인체 발암 가능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행위는 스스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어요. 냉장된 감자는 맛도 변합니다.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식감이 푸석해지고 조리 후엔 이상하게 단맛이 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감자를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으로도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어요. 감자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면 석 달도 거뜬히 갑니다. 단 반드시 빛을 피해야 합니다. 감자는 빛을 보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생기거든요.
감자의 껍질이 초록빛을 띠거나 싹이 나면 그 부분을 깊게 도려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양파와는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양파가 내뿜는 수분과 기체가 감자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서로를 병들게 하는 정말 나쁜 궁합이죠.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의 상징이자 천연항생제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인데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이 좋은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차가운 환경에서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리신은 마늘을 다질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는데 섭씨 10도 이하에서는 이 효소 반응이 거의 멈춥니다. 즉, 냉장고 속 마늘은 호흡이 멈춘 채로 썩어가는 중이죠. 게다가 냉장 환경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자라기 좋은 습도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표면에 미세한 곰팡이 포자가 생기기 쉽고 이 포자가 몸속에 들어가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간 독성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진 마늘을 기름에 재워두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보툴리누스균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되거든요. 이 균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를 만들어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답은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에요. 껍질을 까지 않은 통마늘 그대로 바람이 통하는 망이나 바구니에 넣어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면 됩니다. 혹은 신문지로 가볍게 감싸 습도를 조절해도 좋아요.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봉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건 마늘을 숨막히게 만들어 곰팡이를 키우는 행동이니까요. 만약 다진 마늘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한 번 먹을 분량씩 소분해 냉동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늘의 영양을 100% 살리고 싶다면 조리하기 10분 전에 잘라두세요. 그 사이에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 조리 후에도 효능이 유지됩니다. 이건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팀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타이밍 차이가 효능을 살리고 죽입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독으로 바뀌는 나머지 4가지 음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이 4가지 중 하나쯤은 꼭 있을 겁니다. 우선 네 번째 주인공 양파부터 보죠. 양파는 참 묘한 식재료입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매운 향이 강하니 왠지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양파를 빨리 상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양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좋아하는데 냉장고 안은 반대로 차갑고 습합니다. 그 습기가 양파의 겉껍질을 적시고 그 틈으로 곰팡이 포자가 들어가 버리죠. 결국 며칠 만에 양파가 물러지고 껍질 사이에 흰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식품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도 냉장 보관한 양파가 상온 보관 양파보다 부패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게다가 차가운 온도는 양파의 세포 구조를 깨뜨려 그 특유의 아삭함과 매운맛을 없애버립니다. 냉장고에 두면 물컹하고 단맛만 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양파는 실온,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정답입니다.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담아 바람이 통하게 두면 양파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오래가요. 반면 칼로 자른 양파나 요리하고 남은 양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건 세균이 금방 번지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자른 단면을 그냥 두는 건 세균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아요. 다섯 번째 음식은 의외로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반대예요. 냉장고는 빵을 딱딱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빵 속의 전분이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화되면서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노화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식품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냉장 보관한 빵이 상온 보관보다 무려 6배 빨리 굳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냉장고는 빵의 노화를 앞당기는 노화 장치입니다. 빵을 오래 두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 말고 냉동이에요. 빵을 한 조각씩 포장해서 냉동실에 두면 전분의 수분이 얼어붙은 상태로 고정돼 맛과 식감이 유지됩니다. 먹을 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구워야 합니다. 토스터나 팬에 바로 올리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되살아나죠. 이건 실제로 제빵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냉장고는 빵을 죽이지만 냉동실은 빵을 잠시 잠재울 뿐이에요. 여섯 번째는 달콤한 꿀입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굳는다는 건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냉기 속에서 꿀 속 포도당이 결정을 만들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건 부패가 아니라 당의 응고 현상인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냉장된 꿀을 꺼내면 표면에 이슬이 맺히고 그 수분이 꿀 안으로 스며들면 당도가 낮아지고 변질이 시작돼요. 심하면 발효돼 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영국 국립식품자원연구소에서는 꿀을 냉장 보관했을 때 효소 활성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즉, 항균 작용이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냉기에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꿀 속의 천연 효소들은 열과 냉기에 모두 약하죠. 그래서 꿀은 그냥 뚜껑을 꼭 닫고 실온에 두면 됩니다. 만약 이미 굳어버렸다면 뜨거운 물 말고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중탕하세요. 그렇게 하면 영양 손상 없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건 꿀 속 살아있는 효소에게는 독약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사라지고 향이 흐릿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냉장 온도는 토마토의 향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식품과학연구팀이 밝힌 연구에 따르면 섭씨 10도 이하에서 토마토를 보관하면 향을 내는 주요 휘발성 화합물이 7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유전자는 다시 켜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번 냉장한 토마토는 다시 실온에 꺼내도 영원히 그 향을 되찾지 못합니다. 냉장고 안에 찬 공기는 토마토 세포벽을 얼게 만들어 식감도 물컹해집니다. 칼로 자를 때 즙이 줄줄 흐르고 탄력이 없죠. 영양도 손상돼요. 토마토는 햇볕을 받으며 익는 동안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을 만들어내는데 냉장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냉장 토마토는 미숙하고 맛없는 채로 얼어붙은 과일이에요. 토마토를 보관할 땐 색깔을 기준으로 하세요. 아직 푸른빛이 남아있다면 햇볕이 잘 드는 실온에서 며칠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맛도 향도 깊어지고 라이코펜 함량도 올라갑니다. 반면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오래 두면 과숙되니까 그때는 짧게만 냉장 보관해도 괜찮아요. 이때 꼭지가 아래로 가게 뒤집어 두면 수분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엔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가 조용히 변해가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진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냉장고를 독의 상자가 아니라 건강의 보물창고로 바꾸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냉장고의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용법에 있습니다. 같은 냉장고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쪽 집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고 다른 집에서는 건강의 비밀이 되죠. 우선 기본부터 정리해 볼까요? 냉장고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위쪽은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하고 맨 아래쪽은 차갑고 습하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되겠지 하는 습관이 우리 건강을 조용히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 쪽 선반은 냉장고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외부 공기가 들락거리니까요. 그래서 여긴 우유나 계란을 두기엔 최악의 장소입니다. 우유 속 유산균은 온도에 예민하고
계란은 미세한 균열을 통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공간엔 소스, 잼, 식초, 음료 같은 온도 변화에 강한 식품을 두는 게 좋아요. 가장 위칸은 온도가 높고 건조해서 바로 먹을 음식이나 익힌 반찬, 치즈, 요구르트처럼 단기 보관용으로 적합합니다. 중간 칸은 냉기가 고르게 퍼지고 온도가 안정적이라 유제품, 반찬, 달걀 등을 보관하기에 좋죠. 그리고 맨 아래 칸,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곳은 냉기가 가장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날고기, 생선처럼 상하기 쉬운 식재료를 둬야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그냥 포장채로 넣는 대신 밀폐용기에 담아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핏물이 새어 나와도 다른 음식으로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채소 칸이에요. 이 부분은 냉장고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기 딱 좋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척 후 물기가 남은 상태로 넣으면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 타월이나 신문지로 가볍게 감싸 수분을 흡수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냉장고 전체 청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식품을 잘 정리해도 냉장고 내부에 쌓이는 세균과 냄새는 그냥 두면 줄지 않습니다. 강한 세제를 쓰면 화학 성분이 남을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풀어 닦아주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은 살균 효과가 있고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잡아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1년에 4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걸 꾸준히 하는 가정은 음식의 부패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럼 특정 질환이 있거나 몸 상태가 예민한 분들은 냉장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과일을 냉장실에 오래 두는 건 피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당분이 서서히 농축되어 혈당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같은 고당도 과일은 실온에서 완숙 후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게 안전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이 많은 절임류나 젓갈류를 냉장고에 쌓아두지 말고 소량씩 자주 만들어 드세요. 오래된 염장식품은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아질산염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되죠. 그리고 흡연자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냉장고에 오래된 기름, 튀김 재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은 냉장에도 산화가 진행되며 산패된 지방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생선기름, 들기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냉장고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산화된 기름과 부패한 단백질에서 나온 가스입니다. 이 냄새가 다른 식품에 스며들면 맛과 영양뿐 아니라 실제로 세균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면 베이킹소다 그릇 하나를 맨 아래 칸에 넣어두세요. 공기 중에 수분과 냄새 입자를 흡수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할 때 가장 오래된 식품을 앞으로, 최근에 산 건 뒤로 배치하세요. 선입선출 원칙이에요.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냉장고 속 신선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모든 식품은 보관 날짜를 작게라도 적어두세요. 언제 넣었는지 모르면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릅니다. 냉장고는 이제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험실이에요. 이 안의 질서와 청결이 우리 몸속 질서와 면역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정리된 냉장고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몸의 염증 수치와 피로도까지 바꾼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 생활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냉장고 위생 상태가 좋은 가정의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간 효소 수치 GOT/GPT가 평균 15% 낮았다고 합니다. 깨끗한 냉장고가 간 건강까지 연결된다는 뜻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냉장고를 여는 습관이 조금 달라질 것 같지 않나요?
냉장고를 음식을 얼려두는 통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수라이프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건강 정보로 돌아올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고 정리 꿀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